반갑습니다. 여기 서니까 연령층이 아주 다양합니다. 오히려 저보다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더 가까이서 또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서로 친교를 맺으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더 생생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 관례에 따라서 아마 국민교육 헌장을 같이 낭독하는 모이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이 천하 명문입니다. 이게.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경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의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건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박수 한번 칩시다. 이 박수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내는 박수입니다. 읽어보면은 운율에도 맞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 보편적 인류 문명 발전의 보편적 가치를 다 담았고 무엇보다도 조국 통일의 앞날을 내다보며 뭐 이런 말로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지표를 이렇게 완성된 문장인데 박종홍이라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기초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남이 써준 거를 그냥 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고치는 분이에요. 아마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고쳤을 겁니다. 이분의 문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오면서 이 국민교육 헌장을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게 있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낭독을 하다가 학교에서 교과서마다 뒤에 붙여놓았다가 이게 언제 없어진지 아십니까? 어느 시절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없어졌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죠. 국민학교. 그 이유가 국민이란 말이 일본에서 만든 한자다. 한자어다.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그때 그 명칭 개정운동을 벌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첩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이란 말을 빼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저 북한에서 내려다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 대한민국은 국민국가 아닙니까?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 민족사에서 유일한 국민국가고 첫 국민국가죠. 우리 민족사의 흐름을
전설시대는 빼고 고대사를 이제 삼국이 신라로 통일되고 그리고 한민족이 한반도를 생활의 공간으로 이제 확립하고 그다음에 같은 정치제도 그리고 비슷한 종교를 가지면서 한 몇백 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냐 하는 민족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내려오죠. 이게 민족사의 정통의 흐름입니다. 거기에 지류가 있어요. 민족사의 지류가 하나, 발해라는 발해. 그러나 발해는 망한 다음에 발해의 유산이라든지 발해 사람이라든지 이게 우리 민족사에 거의 편입되지 못해서 민족사의 주류가 아니고 민족사의 지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신라 통일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분류 방식이고 이것은 좌파적 역사관이 들어간 영향이죠. 발해는 민족사의 지류, 북한은 민족사의 이단입니다. 이단. 민족사의 이단이죠. 왜 이단이냐? 우리 민족을 불행하게 만들었으니까 민족사의 주류에 넣을 수 없고 민족사의 정통론에서 보면은 사생아 내지 서자죠. 그것도 좋게 말해서.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민족 반역 세력이죠. 이런 역사적 정통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대결이 지금 남북 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이 대치 구도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민족사의 정통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7천만, 이제 7,500만인데 7,500만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누구냐? 그게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북한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북한은 민족주의를 공산주의는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 민족끼리 이런 구호를 가지고 대남 적화 전략의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민족의 챔피언이다 이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족사의 이단 세력이다. 그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이단 세력을 봅니다. 왜냐? 미국의 식민지니까. 그래서 미제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친일파들이 친미파로 그리고 반공 세력으로 위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대남 적화 전략에서 대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80년대부터 민족주의를 앞세운 주체사상, 김일성주의죠. 주체사상은. 주사파라고 하면 안 돼요. 김일성주의자라고 해야 됩니다. 주사파 하면은 무슨 철학파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주체사상이 그게 무슨 사상입니까? 주사파라고 하지 말고 김일성주의자라고 해야 돼요. 김일성 숭배자.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빼앗겼어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민족이란 말에 흥분하니까. 민족 하면 가슴이 벅차고 또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해 가면서
민족적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민족 하면은 다 흥분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대남 공작에 성공했느냐 하면은 1993년 초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를 낭독을 하는데 어떤 동맹보다도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현대사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 연설입니다. 바로. 그 연설을 하게 된 여러 과정을 내가 취재를 해봤더니 북한 정권의 공작이 반영된 그런 흔적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김일성이가 아주 기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우리의 대남 공작이 드디어 대통령 머리까지 들어갔구나.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바깥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떤 이념과 어떤 동맹보다도 민족이 더 소중합니다 하면은 그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몇 퍼센트 될까요? 지금 몇 퍼센트 될까요? 절반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아마 7, 80% 될 거예요. 그 말에. 그 말이 맞습니까? 어떤 민족, 어떤 동맹,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더 소중합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은 우리는 북한 핵 문제, 북한의 인권 탄압, 그거 다 무시하고 남북한이 통일해야 됩니다. 이른바 민족 통일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해산해야 되죠. 미국은 민족은 다 다른데 이념이 같아서 연방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이, 동맹이, 국민이 민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민족.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항상 대치시켜서 민족이 국가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보다는 민족이 앞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비논리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문명적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민족주의를 영어는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인종주의입니다. 지금 남북한 좌파들이 말하는 민족은 그게 민족주의가 아니고요. 레이시즘입니다.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우리 민족끼리는 무슨 짓을 하든지 핵 개발하든지 인권 탄압을 하든지 납치를 하든지 우리 민족끼리는 그거 덮어주자.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자. 이게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백인들이 흑인 차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아리안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아리안족이 세계를 제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아주 저주해야 할 인류의 적입니다. 인종주의는.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자, 북한이 말하는 민족 그것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민족 해방을 외치는 자, 이것들 전부 다 레이시즘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가장 낙후된, 가장 반문명적인, 반인도적인, 반인류적인 이념이 민족이라는 얼굴로 포장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교육헌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그런데 놀랍게도 요사이 좌파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개헌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개헌안, 또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안에 보면은 헌법 내용 중에서 국민이란 말을 거의 대부분 뭘로 바꾸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 바꾸고 있어요. 사람.
국민을 빼고 사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을 빼고 사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 예컨대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이 문법이 맞습니까?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벌써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지 이게 인권선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면은 그건 헌법이 아니죠. 국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 UN 같은 어떤 기구입니다. 기구. 인권 기구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IS라는 어떤 사람 집단의 행복까지 우리가 보장해야 됩니까? 이것은 국민을 헌법에서 없앰으로써 국민국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다는 바로 음모입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가기 위한 또는 대한민국 안에 어떤 이 자폭장치를 하나 만들어 넣는 것과 같은 또는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범죄적 행위입니다. 이게. 국민을 없앤다. 바로 국가를 없애는 거죠. 국민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 한마디 들어가는데 우리 역사 발전에 몇 년이 걸렸었죠? 역사 시대를만 기준으로 하면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한민족의 신분은 뭐냐?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백성. 북한은 지금도 백성이죠. 그러나 1948년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된 거죠. 백성이 국민이 되었습니다. 백성,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신민, 그 다음에 국민이 되었죠.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을 갖게 되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좌익 이념이나 김일성주의라는 이 광신의 영혼을 판 자들이 우리가 200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만들어낸 국민, 자유를 누리는 국민이죠. 정부를 선택하는 국민이죠. 이 국민의 위치를 빼앗아서 다시 북한식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교묘하게 사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음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모가. 더구나 정권이 주도하는 음모입니다. 정권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해체, 개헌을 빙자한 촛불혁명이란 말로 포장된 혁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오늘 국민교육 헌장을 읽은 것은 우리는 국민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신민도 아니고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이다 하는 선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국민교육 헌장을 읽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국민입니다. 그렇다고 민족이란 말을 저쪽에서 악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민족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민족을 부정하면 안 돼요. 민족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국가도 소중하고 민족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배타적 민족주의는 안 됩니다. 열린 민족주의라 해야 돼요. 자주적 민족주의라 해야 됩니다. 민족주의를 가지고 어느 다른 민족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 민족주의는 흉기입니다. 흉기. 그런 좁은 민족주의는 안 됩니다. 열린 민족주의. 세계에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또
자기 나라 말이 있으므로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민족과 말이 합쳐지면 국가가 됩니다. 유럽에 30몇 개의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자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가진 민족이 국민이 되는 거죠. 자기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게 말입니다. 말. 그런데 민족이란 말을 이제 정확하게 쓰자. 민족이란 말을 어떻게 정확하게 쓰느냐. 자, 민족이란 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족이란 이 단어. 민족이란 단어를 만든 사람 아십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 사람 만들었습니까? 중국 사람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죠?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명치유신 좀 해가지고 영어의 네이션 또는 독일의 폴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때 국민이라고 번역했었어야 돼요. 이게 번역 잘못된 겁니다. 민족이란 말이 이게 레이스를 민족이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네이션 폴크를 민족이라고 번역한 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국민입니다. 사실은 민족주의가 아니고 이건 국민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국민주의. 근데 민족이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외세로 침입을 받고 민족적 자존심이 많이 상한 사람들한테는 민족이라는 말, 더구나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어지니까 민족이라는 단어에 홀리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민족이란 말은 사실은 국민이란 말과 같다. 원어로 들어가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럽의 다른 민족과 다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민족 중심의 역사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권력자 중심의 역사입니다. 유럽 여행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럽은 왕조, 다이너스티, 왕조가 바로 국가입니다. 루이 14세가 짐이 국가다라고 말한 게 그게 맞습니다. 유럽에서는 왕조가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게 국가입니다. 유럽에서는 국가가 그 왕조의 사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가와 결혼을 하면은 자기가 다스리던 국가를 뭐 장인한테 선물로 준다든지 해가지고 바꿉니다, 서로. 국가는 사유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 국민 국가가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말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독일이 1870년, 71년 즈음에서 프러시아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 30몇 개의 나라로 흩어져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프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죠. 그거 말고도 뭐 작센, 바바리아 뭐 여러 국가 형태의 도시국가죠. 그러니까 일민족 다국가입니다. 일민족 다국가예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가 1860년에 통일할 때까지 로마가 5세기에 무너지고 나서 19세기에 통일할 때까지의 약 1400년 동안 이탈리아에는 수많은 나라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베니스라는 나라도 있었고 제노바도 있었고 뭐 그러다가 1400년 만에 이탈리아가 통일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이게 네이션 스테이트의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역사가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민족 1국가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 계속 일민족 1국가입니다. 지금 한국이 왜 반드시 통일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우리는 역사의 흐름이 일민족 1국가다.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하나여야 한다.
그 정통성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정통성을 놓고. 동서독 관계하고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지금도 독일어를 쓰는 나라가 두 나라 아닙니까? 오스트리아, 독일. 그 전에 세 나라였죠. 오스트리아, 수도, 동독. 독일 사람들은 뭐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민족 통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상태로 분단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몇백 년 가게 돼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로. 우리 역사 보면은 신라 상통일한 이후에 민족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고 후삼국 시절에 한 수십 년 동안 분열되었다가 다시 한 고려로 합쳐졌습니다. 지금 후삼국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이 73년 동안 분단된 상태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한국에서는 먹힙니다. 유럽에서 민족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민족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이란 말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 통일을 하려면은 누가 민족의 정통이고 누가 민족의 이단이고 반역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려야 돼요. 북한 정권이 민족 반역 세력입니다. 이단 세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누가 민족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간단하죠. 우리 헌법 10조입니다. 헌법 10조의 정신을 구현한 정권이 민족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인권, 생명권, 자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준 쪽이 보장해 준 나라가 정통국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가 정통국가입니다. 이 이상의 중요한 더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 맞죠? 뭐 다른 자유, 평등 이런 것은 그것을 수식하는 말이고 결국은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은 첫째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 자유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정치의 자유입니다. 사유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핵심이. 이것을 침해하면은 사람이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면 그것은 절대로 민족사의 정통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국민을 괴롭히니까. 국민을 괴롭히는 북한 정권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이 국민들을 보호하고 굶주리지 않게 하고 이제는 문화 예술까지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성공한 나라. 그렇다면 민족사적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민족의 챔피언이다. 여러분이 한민족의 챔피언입니다. 한민족의 챔피언입니다. 자유민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자유민이니까. 북한 주민들은 노예니까. 북한 정권은 노예 정권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니까 우리가 정통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과 거기에 영혼을 판 자들이 자꾸 민족이란 말을 앞세워서 북한이 마치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쓸데없이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요 정도라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족이란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민족사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첫째, 김일성이가 항일 민족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김일성이가 항일 운동한 거는 맞아요. 왜냐? 김일성이가 소속이 중국 공산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아시죠? 중국 공산당 소속의 게릴라 부대의 한 부대의 장이었습니다. 항일운동을 한 거 맞습니다. 항일운동을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중국을 위해서 했죠. 중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소탕작전이 심해지니까 1940년에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소련으로 넘어가서 근동지방에서 누가 됐습니까? 소련군 장교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소련군 장교였으니까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KGB의 요원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소련군 대위였어요. 한국에 왔을 때, 1945년 9월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한쪽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한쪽은 소련 공산당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항일운동을 한 건 맞아요. 그럼 독립운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독립운동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당원은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당원은 당이 국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을 위해서 일했지 언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느냐.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스탈린의 소련군이 북한을 해방한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해방했다고 이렇게 조작해 놓은 거 아닙니까? 왜 조작을 합니까? 부끄러운 게 있으니까 조작을 하지. 이승만, 박정희는 왜 자기의 경력을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니까 조작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자신이 있었는데 김일성이는 그랬다가는 이게 뭐냐? 가짜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작에 남한의 이 얼치기 지식인들, 이른바 배운 무식자들이 넘어가가지고 지금도 김일성이가 무슨 항일 독립운동하고 교과서에도 집어넣고 파출소 습격사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보천보 습격사건을 교과서마다 싣고 백선엽 장군이 대한민국을 구한 다보동 전투는 한자도 쓰지 않는 이런 교과서를 고치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노력하니까 들고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뒤집어 놓았어요. 이번엔 또 그 교과서를 더 개혁시키겠다 합니다. 6.25 남침이란 말도 빼고 자유란 말도 빼고 이것은 자라나는 후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되지 말라는 거죠. 국민이 되려면 자기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역사관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국민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을 파괴하는 국사 교과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로부터 정의감을 빼앗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피와 구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국민으로 만들면 그 국민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좀비가 되죠. 좀비. 영화에 좀비 있지 않습니까? 정신은 없고 육체만 살아가지고 괴물처럼. 좀비 보면 괴물이잖아요. 그죠? 좀비는 다 괴물입니다. 왜냐? 영혼이 망가뜨려졌으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을 후세를 좀비로 만들겠다는 좌익의 좀비죠. 좌익 선동에 놀아가는 좌익 좀비로 만들겠다는 지금 움직임이 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또 합법을 가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촛불혁명이라고 미화하는데 촛불혁명이 아니라 좌익혁명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좌익혁명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박정희를 좋아하는,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정신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자. 박정희 정신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된 세상을 지켜내고 더욱 가꾸어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말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 세상을 새롭게 만들면은 저 지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야죠.
세상은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고치는 겁니다. 가꾸는 거죠. 한국 사람은 새로운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꿀 때 새누리당이 됐죠. 저는 새누리당이라는 장명을 했을 때, 야, 이거는 좌익 명칭이다.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건 좌익이지, 보수 정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보수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킨다는 말이고 하나는 뜯어 고친다는 말입니다. 뭐 집을 보수한다고 했을 때 그 보수죠. 보수는 끊임없이 보수하는 세력입니다. 그렇지 새누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때 또 자기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죠.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그걸 보고 이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좌익 정당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 상징성이 무서운 겁니다. 상징성. 상징이라는 게 뭡니까? 태극기, 국기가 상징입니다. 국가, 노래가 상징입니다. 이름이 상징입니다. 이름이 상징. 이거 잘못 정해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게 주술적 효과가 있습니다. 주술적. 장명 잘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절대로 무슨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 그렇게 어떻게 돼요? 결국 빨간 사람들한테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촛불이 빨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명을 잘해야 된다. 이 국민교육헌장을 읽으면서 제가 이거 몇 개의 말은 이거 한자가 없으면 의미가 안 통하는 게 맞습니다. 상부상조, 괄호하고 상부상조 한자로 넣어야 되고요. 실질이란 말도 이게 한자가 들어가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인류공영도 이게 한자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경예와 시리, 이것도 한자가 들어가야 경예와 시리의 말뜻이 구별되는 것이죠. 뭐 영광이나 근면이나 이런 말은 한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애국, 애족도 이게 한자가 들어가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말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